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베르누이 시행의 평균을 활용해서 이항 분포의 경우 평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똑같이 베르누이 시행의 분산을 활용해서 이항 분포에서 분산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베르누이 y가 베르누이를 따를 때 평균은 p, 분산은 p의 1-p라고 저번에 베르누이를 할 때 제가 유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x는 이렇게 베르누이 시행을 합한 것이고, 이게 바이노미얼 np를 따를 때 베리언스, 그러니까 분산 x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이거를 찾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네, 베리언스 x의 특징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까지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x랑 얘랑 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호 밖으로 얘네가 각각 나올 때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베르누이 시행의 특징은 각 시행이 다음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이잖아요. 독립인 경우에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독립인 경우에만. 이게 항상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평균할 때 평균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분산 항상 이런 게 아니라 독립인 경우에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서로 독립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각각은 저희가 여기서 구했듯이 p의 1-p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n개 있겠죠? 그래서 베리언스 x는 n 곱하기 p의 1-p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다음에서는 이제 기존의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방법은 저희가 항상 썼던, 그러니까 정의에 근거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두 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각각 0과 1과 2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네, 0, 1, 2. 근데 각각의 확률은 저희가 NC의 X의 P의 X 1-P의 N-X 이 방법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N이 2고 X는 계속 바뀔 것이고 P는 2분의 1이고 1-P도 2분의 1이잖아요. N이 지금 2니까 2-X. 근데 이 부분이 계속 2잖아요. 그럼 2C의 X의 2분의 1에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만 계속 바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2C의 0인 경우 1이니까 이 뒷부분이 다시 정리해서 쓰면 2C의 X의 뒷부분이 4분의 1이니까 요 부분이 X가 0일 때는 0이니까 4분의 1일 거고, 1일 때는 요 부분이 2니까 4분의 2일 거고, 2일 때는 다시 1이니까 4분의 1일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각각의 평균을 그러니까 각각의 평균을 구하려면 이 값 곱하기 이 값을 해서 요거를 다 더하면은 평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이게 평균이 1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이전부터 써왔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때 분산은 어떻게 구하나요?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러니까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이 값을 제곱하고 다시 확률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다 더하면 이제 이게 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다시 한번 값이 1이잖아요. 1에서 평균 1인 빼고 이 값을 제곱을 해서 확률을 곱하면 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다 더하면 이제 그게 분산이 됩니다. 앞에서 저희가 분산할 때 했던 거라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어떤 곳에서나 그러니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보다는 앞에서 저희가 요 베르누이 분포를 활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쉽죠? 네,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고, 제일 간단한 거는 요거를 외워두시고 그냥 유도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다항 분포인데요. 다항 분포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항 분포는 각각의 경우가 다 베르누이 시행이었잖아요.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거는 성공과 실패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뉘는 거. 근데 이번에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바구니에서 공을 꺼내면 빨간색 공일 경우도 있고 파란색 공일 경우도 있고 뭐 노란색 공일 경우도 있고 한 사건이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는 경우에 분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생각할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보고 나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상자 안에 빨강, 파랑, 노랑, 주황색 공이 있는데 각각의 비율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을 꺼낸 다음에 다시 공은 계속 집어넣어서 유지를 할 거예요. 그 비율은. 그러니까 독립이란 말이겠죠. 각각의 시행이 다른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때 10개의 공을 뽑을 때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2개, 주황 공 2개를 꺼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차이점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항분포였으면 바구니 안에 빨간색 공을 꺼낼 확률 이렇게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빨간 공이 뭐 3개를 뽑을 확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10개의 공을 뽑는데 그리고 비율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럼 이걸 이항분포로 치면은 확률이 0.2니까 바이노미얼 10번에서 5분의 1이죠. 네,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빨간 공뿐만 아니라 파란 공도 3개, 노란 공도 2개, 주황 공 2개를 꺼낼 확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좀 차이점 아시겠죠? 바이노미얼 이항분포였으면 빨간 공 3개를 뽑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을 거고 다항분포에서는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2개, 주황 공 2개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경우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우가 각각 빨간 공 3개라고 하면 빨간 공인 경우 O, X, 빨간 공인 경우, 빨간 공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빨간 공이 아니어도 파란 공일 수도 있고 노란 공일 수도 있고 그 경우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네. 이런 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렇게 계산할 때는 일단 다음 분포가 어떤 건지는 대충 아셨죠? 그러니까 확률 실험의 결과가 두 개가 아니라 K개로 나뉠 수 있고 그 가능한 경우가 어떤 그 가능한 경우를 확률로 어떻게 나타낼지를 나타내어 주는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이 K개만큼 일어나면 각각의 그 K개에 대해서도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확률, 그러니까 파란 공 요렇게 씁니다. 일단 근데 제가 이거 예시를 들면서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한 상자 안에 빨강, 파랑, 노랑, 주황색 공이 각기 다른 비율로 들어있다.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상자에서 보건 추출 방법으로 10개의 공을 뽑는다고 할 때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2개, 주황 공 2개를 꺼낼 확률은 하면 일단 각각 공의 비율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빨간 공 3개를 꺼낼 확률은 그러니까 빨간 공 꺼낼 확률은 그러니까 5분의 1이잖아요 이게. 근데 3개를 꺼내야 돼요. 5분의 1의 3승 그죠?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파란 공 3개 파란 공은 지금 10분의 4니까 뭐죠? 5분의 2인가요? 네. 5분의 2의 3승이죠? 그 노란 공 2개 이것도 5분의 1의 3승 주황 공 2개 5분의 1의 3 이게 2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공 3개를 꺼낼 확률, 파란 공 3개를 꺼낼 확률, 노란 공 2개, 주황 공 2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될 확률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희는 이거 어떤 거냐면 이거는 뭐 여기 빨 파, 노, 주 요렇게 된 경우가 요거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지만 빨빨 이게 뭐 파, 파 뭐 이렇게 돼도 되고 이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한 확률은 요거는 요 한 사건에 대해서만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만큼 경우의 수를 여기다 또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률 분포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저희가 5분의 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이 이제 나머지 이런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그 경우의 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네, 일단 요게 왜 요렇게 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